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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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차주입니다. 물론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신형 모델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되기 바로 직전의 모델을 현재 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전 모델을 타고 있는 오너가 바라봤을 때 현재 모델 어떠한 모델인지 제가 오늘 조금 더 재밌게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기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4,696만 원이고요.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빌트인 캠, 컴포트, 선루프,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와 크렐 사운드까지 해서 총 5개가 들어가서 오늘의 차량 최종 가격은 5,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지 바로 한번 리뷰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현재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후 모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비티 등급을 타고 있는데 제 차량 당시만 따지더라도 시그니처와 시그니처 그래비티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금액적인 차이는 별로 없었지만 현재 나오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와 그래비티가 대략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지 전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시는 그릴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 같은 경우는 몰딩을 따졌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이기는 하지만 반짝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약간 어두운 컬러로 톤 다운이 된 크롬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언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소재가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는 그 어디에도 반짝이는 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이트 컬러로 했었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포인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반짝이는 게 없어서 조금 더 묵직하고 포스감을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소렌토 너무나도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은 라이트는 기존 가로 형태에서 이제는 세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룩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아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소렌토를 기준으로 많이들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제 곧 나온다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흡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라는 패밀리룩이 조금 더 강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몰딩과 그리고 더불어 그릴 같은 경우가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측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번 신형의 그래비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턴 시그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후면은 지원되지 않고 전면만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측면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몰딩 부분들이 전부 다 바뀌는데 그 전에 앞서 우선 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무광 처리가 되지는 않았고 유광 처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휠은 최대 18인치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이즈는 제 차가 이겼지만 이렇게 검정색 휠이 들어간다는 것은 신형이 조금 더 이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펜다 쪽에 있는 가니쉬 같은 경우에도 크롬으로 들어갔는데 시그니처까지는요. 하지만 그래비티는 이런 식으로 검정색 재질로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멋스러운 분위기 자아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와 더불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렌즈에 있는 커버까지도 검정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도 A, B, C 모두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고 있으며 루프렉 또한 크롬이 아니라 블랙 하이글로시의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전면에 이어서 측면 같은 경우에도 그 어디에도 전혀 반짝이는 스타일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렌토 같은 경우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타면서 느꼈지만 우선은 전장 길이가 4,815mm고요. 그리고 휠 베이스 길이는 2,815mm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실내감을 비롯해서 사실상 트렁크 공간과 2열의 공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꼭 한 번쯤은 생각하시는 차량이 바로 소렌토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데요. 쿠페 형태의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외건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짐 수납과 더불어 2열의 헤드룸이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후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면과 측면 마찬가지로 후면도 역시나 크롬 라인들이 거의 쓰이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짝이는 게 없이 크롬 쓰기는 했지만 검정색의 재질로 바꿔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과거 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신형인지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전의 모델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빌트인 캠의 후방 카메라를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는 디지털 센터 미러인데 이거는 제가 실내로 넘어가서 리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외관 형태가 아쉽다라고 했지만 그만큼의 공간 효율성은 상당히 잘 살려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인승은 조금 더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승차 정원 6인승이나 7인승에 비해서 히든 스테이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히든 스테이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히든 스테이지는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의 히든 스테이지는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히든 스테이지는 5인승에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깊은 섹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만약에 트렁크에 조금 짜잘한 물건들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통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에 수납을 해주시면 되고요. 4대 6의 비율로 2열 또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간이 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폴딩을 통해서 더 넓게 쓰시면 되는데, 이러한 폴딩 버튼은 뒤쪽에 있습니다. 굳이 2열에 안 가셔도 되는데 접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트를 펼 때는 다시 2열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쉽게도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접을 때만 쓸 수 있고 필 때는 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자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제 차량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올리브 브라운이라는 시트 컬러가 존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브라운으로서 약간 브라운빛도 나긴 하지만 좀 톤 자체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한 멋스러운 분위기 자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러한 컬러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관리에도 무난하고요. 검정색이나 뭐 이런 컬러에 비해서는 당연히 산뜻한 분위기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차량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두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윈도우 몰딩 같은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알루미늄이 조금은 쓰여 있습니다. 뭐 전체 다 알루미늄이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국산차, 그것도 소렌토에 이 정도 들어간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현재도 잘 타고 있고요. 제 차량에는 없는데 신형에는 있는 게 바로 이 종아리 받침대입니다. 사실 운전할 때는 이 종아리 받침대 거의 안 쓸 것 같기는 하지만 간혹 장거리 운전을 하시다 조금 피곤하셔서 휴게소에서 이제 조금 잠을 청하실 때 그때는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시트를 릴렉션 시트에 맞춰서 조금 눕고 할 때 이 종아리 받침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리에 대한 피로감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핸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 색깔은 검정색, 속 색깔은 올리브 브라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톤의 느낌 주면서 한번 탑승해 볼게요. 확실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계기판이 서로 떨어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시인성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짜증났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공조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조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이 아니라 세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만약에 아래로 내릴 때 그냥 그 공조기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정말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지 다시 원래 상태의 가로 형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원 패널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 차이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C타입 단자만 그냥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고,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열선 시트라든지 아니면 통풍 시트 기능 이쪽에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컵홀더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지만
크게 봤었을 때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메모리 시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좌측에 있는 요 버튼,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마 기능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만큼 시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러운데, 자,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기아의 소렌토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후면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센터 미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반적인 이제 윈도우 미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센터 미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 레버를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은 카메라가 됩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을 넘어서 이제 후면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 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2열은 뭐 제 차량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6인승을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2열이 독립적인 시트이고, 이 차량은 5인승이기 때문에 독립 시트가 아니라는 점 빼고는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2열에 탈 일이 거의 없어서 좀 무딜 수도 있는데, 우선은 동일하게 썬블라인드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뭐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도어 쪽에 위치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존 에어컨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대신에 동일한 점 또 하나를 뽑으라면은 220V가 있다는 것도 동일한데, 이거는 진짜 큰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저거를 잘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저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차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안 넣었는데 조금 후회가 되네요. 굉장히 넓은 시인성을 자랑을 하고 개방감을 자랑을 할 정도로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파노라마가 있는데, 파노라마 넣을 걸 그랬나 봐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파노라마를 조금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1열 시트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살짝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열에 타는 사람이 혹여라도 만약에 앞좌석을 발로 차게 되면은 신발이 이제 그 때가 묻겠죠. 근데 이 부분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레그룸 정말 넓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베이스 길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전륜을 구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내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제 차를 타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좁다라고 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년 반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태워봤지만, 왜 이렇게 넓어? 야, 이거 진짜 넓다. 이런 의견은 많이 들어봤어도, 야, 이거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답답해? 라는 의견은 지금까지도 못 들어봤을 정도로 딱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패밀리카로 장 팀장은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소렌토가 됐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차량들 뭐 반도체 이슈가 엄청 심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같이 인기가 많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무려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장 팀장 같은 경우 오늘의 차량 인도까지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리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기 렌트에 특판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님께서도 다른 데도 알아보셨지만 다른 데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장 팀장이 이렇게 해냈습니다. 물론 견적도 굉장히 저렴하게 맞춰드렸기 때문에 아마 장 팀장한테 이렇게 기쁘게 진행을 해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빠른 출고 그리고 더불어 저렴한 견적까지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